자, 이번엔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 FOMC 회의를 앞두고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상대 지수도 모두 다 올라줬고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제 6,600을 돌파했는데 간밤 증시는 어떻게 보셨죠? 이제 테슬라, 구글, 오라클 이렇게 지금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이런 기업들이 초강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비컷 얘기, 연준을 또 압박하면서 비컷 기대감이 또 이제 고조된 영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서 갈등이 되게 완화됐다는 느낌, 이런 것들도 시장 상승에 촉매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웨드부시인가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비컷을 했을 경우에 미국 증시가 폭등할 거다, 또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지금 비컷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CME 패드워치의 9월 지금 FOMC 회의에서 50bp 인하 확률은 지금 현재 4%에 불과한데요. 시장에서는 그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지금 보면 그 빅테크 중심, M7 중심으로 시장이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개별 종목들을 보면은 빅테크 기업들,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줬는데요. 종목 단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테슬라에 대한 얘기부터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이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는데 장 중반부터 이제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조금 아쉬운 모습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를 돌파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죠? 저는 상당히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425가 고점인데요. 오히려 지금 종가에서 밀리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주식 257만 주를 매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게 그 $10억 규모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테슬라 상승에 이제 불을 붙인 게 뭐냐면 독일의 그 기가팩토리 공장장이 앞으로 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중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 안정 성장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정말 급등을 했는데 이제 장중에 우려가 나온 게 뭐냐면 9월 30일, 9월 말로 이제 보조금이 혜택이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부 이제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300 선으로 낮추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425인데요. 이게 차트상으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이게 $300 부근에 왔을 때가 트럼프 대통령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할 때 $300 이 저점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425 고점까지 보면은 40%가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밀렸다는 것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치고 올라갔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 고점을 찍고 나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좀 밀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S&P 500에서 과매수했다라는 대표적인 종목을 이제 10개를 이제 그 선정을 했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웨스턴 디지털, 워너브로더스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유나이티드 헬스, 이렇게 보시는데요. 목표 주가 대비해서 지금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22%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음 장을 보면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 있어요, 저기.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23.2%에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가 대비해서 이제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CNBC에서 분석한 건데 예. 너무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과매수돼 있다. 그래서 저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가 이제 들어왔을 때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이제 경고하는 목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사실 좀 그 차익 실현 예.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지금 좀 네.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만큼 대표님께서도 좀 신중하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가 오늘같이 이렇게 기분 좋은 장에 좀 찬물을 끼얹은 느낌도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다 잘 올라줄 때 홀로 하락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또 테슬라랑은 다르게 장 중반부터 낙폭을 좀 만회하고 네. 결국 뭐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친 점이라는 건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서 지금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엔비디아가 2020년도에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중국 기업의 차별 금지 조건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그래서 이를 승인을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걸 어기고 있다라는 주장이 이제 중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예. 그래서 반독점법 위반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겠다. 예비조사 얘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걸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막판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십자형 음봉이 나와 있고요. 184달러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170달러대 정도에서 177달러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반독점법 위반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반덤핑 조사까지 나오면서 일부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미중 지금 무역 합의로 인해서 갈등도 완화되고 있어서 이게 장기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주봉상의 흐름을 본다면 20주선 부근에 있는 160달러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진입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160달러 부근에서 진입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테슬라와 같이 또 활짝 웃은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알파벳이죠. 시총 네. 3조 달러 클럽을 가입했다고요? 네, 알파벳이 이제 A와 C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나눠서 보면 시총 한 7위권, 8위권 정도 되는데 이 두 기업을 합쳐 보면 이제 시총이 3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시티에서 미국 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통해서 이제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매각이 필요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게 지난번부터 계속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광고나 클라우드 사업 전반에 있어서 제미나이를 채택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시티에서는 225달러에서 280달러까지 높여 잡았어요. 그래서 그게 상승의 촉매제였고요. 사실 이 빅테크 기업, M7 기업들이 하루에 4%, 5% 올랐다는 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이 섰는데 지난번에도 이 반독점 얘기가 나오면서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급등을 했는데 급등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급등했는데 밀리지 않고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다 다시 장대 양봉을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252달러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티에서는 뭐 280달러를 제시했고 일부 또 지금 대형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300달러까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되 신규 진입은 네.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파벳과 관련해서도 이제 추경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코어 위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어 위브가 지금 지난 8월 초쯤에 $100가 깨지고 나서 좀 고전하는 듯 했는데 결국 다시 $100를 회복하고 지금 120까지 올라선 상태거든요. 네. 간밤에 어떤 이슈 있었죠? 고이뷰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63억 규모의 클라우딩 컴퓨팅 용량 판매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급등을 했고요. 2032년 4월까지 코어위브의 미사용 클라우딩 컴퓨터 용량을 엔비디아가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이런 계약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장중에 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어요. 10% 이상까지 상승을 하다가 상승 탄력이 뭐 3, 4%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종가에서는 7%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네. 장중에 이렇게 그 등락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캐리스 데일이라는 곳에서 코어위브의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승 탄력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코어위브는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분기 매출이 잘 나온 상태에서 락업 해제 물량 때문에 단기간에 하락폭이 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구간에서 눌릴 때마다 매수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뭐 제가 놀라운 거는 코어위브 목표가를 프리덤 캐피탈 마켓츠라는 곳에서는 $430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대부분의 지금 투자은행들은 $180에서 $200 선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20 이하 구간이라면 지금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한다면 저는 사실은 $160 선까지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20%대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어위브 목표가와 관련해서는 $160 정도로 설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미중 무역회담 소식을 전해주셨었는데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 수혜를 또 누렸다라는 기업이 있다고요? 어디죠? 네,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틱톡 사업부 매각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틱톡을 지금 인수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제 오라클이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와의 사이가 좋을 때는 테슬라도 이 명단에 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틱톡의 미국 내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알고리즘 감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오라클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미 오라클은 바이트댄스의 미국 틱톡 운영을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인수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정말 그때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급등했는데 하루에 40% 가까이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3, 4% 내지 5, 6%대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이것 때문에 3%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345 신고가를 찍고 나서 지금 $302 정도에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틱톡 인수와 관련된 상황이 아무리 호재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면서요. 낙폭이 커질 때를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